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보상금 명세서 받으면 왜 세금부터 계산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근데 왜 세금부터 계산하여야 하냐면 그 세후 보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다시 보이는 보상금이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보상금을 100억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100억을 지출할 것을 고민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금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갑자기 70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세후 보상금을 늘릴 것인가, 이 차후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보상금이 높게 나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가끔 놓치세요. 그래서 허겁지겁 보상단으로 달려가서 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만 좀 매몰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보상 금액이 상당히 높으세요. 1인당 1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하셨는데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아무 고민도 없이 보상단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 근데 보상은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가져가실 것인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세후 보상금은 정확히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대부분 토지 보상 받으시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토지 거래를 허가 구역이신 데가 많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종중의 땅이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아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토지 보상할 때 제가 경험하는 일인데 85년 1월 1일 이전 취득 시기가 1월 1일 이전인 취득 시기에 그 토지분들은 환산가액으로 계산을 대부분 하는데요. 이럴 때 그 취득가액은 대부분 양도가액의 1%에서 대부분 8% 사이세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아주 낮게 나오세요. 아주 낮게 나오기 때문에 양도 차익도 당연히 엄청 커지실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아도 이제 30% 받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금액 나오고 기본공제 나오고 과세표준하면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이 양도소득세율이 똑같은 보상가액이어도 양도가액에 따라서 적게는 15% 정도,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후 보상금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지출, 투자, 아니면 자녀들에게 증여,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나라 양도소득세의 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상금이 클수록 더 큰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보상금은 대부분 10억 이상의 보상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죠. 거기다가 여기는 국세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10%씩을 더 추가하셔야 돼요. 4.5% 추가. 그러면 결국은 49.5%가 되잖아요. 최고 세율은. 그러면 내가 보상금을 받아도 반절이 세금이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으면 다시 보이게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계산 구조지만 나는 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결국은 이 금액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이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가 받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세후 보상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잠깐 숨을 고르고 본인의 토지에 맞는 어떤 절세 플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떻게 세후 보상금을 늘릴 것인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보상금 수용 재결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의신청 아니면 행정소송을 가서 본인의 보상금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각종 공제를 해마다 1억 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공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다른 절세 플랜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금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공제도 최대한 받아서 세금도 낮추고, 이런 전략들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같이 20억 원인데 옆집은 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4억이 나왔고 저희는 7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크게는 1억에 몇 억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플랜을 활용 안 하시고 나서 보상금만 이렇게 허겁지겁 받으시면 정말 세후 보상금이 낮아지는
누를 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계획을 많이 짜셔야겠죠. 수용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획을 천천히 준비하셔서 본인의 세후 보상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